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무의식 학습법, 그 다음에 무의식과 관련된 이제 학습법의 무의식적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기가 아무 소용없다라고 한 미국의 그 크라센 박사, 미국 교육계에 큰 영향을 줬던 크라센 박사의 이론이 어, 언어 습득 이론입니다. 습득 이론.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의식의 영역이고 습득은 무의식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그 크라센 박사가 한 얘기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의식 학습법을 해야 된다. 내추럴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아는 입력, 컴프렌시블 인풋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둘 다 의식 무의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염두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충 영어, 집중 영어, 영어를 왜 대충 하느냐 뭐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대충이라는 말의 뜻은 12방의 중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충 하라 그러면은 엉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곳에 치우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영어는 시험, 문법, 뭐 너무나 정확한 발음을 또 요구한다든지 너무나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미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니라 영어 식민지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뭐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발음 엉망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반기문 총장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 영어를 그냥 들려주면 한국 사람들은 에이 무슨 영어가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인 원어민한테 들려주면 어우 상당히 고급 영어를 구사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우리가 한국어 발음도 얼마든지 안 좋은 사람이 많듯이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을 구사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제국주의 식민지가 아니라 영어 식민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충 영어입니다. 문법에 치우치지 마라. 그 다음에 발음에는 원어민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지 마라. 영어는 미국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랭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뭐 미국 가서 유학 갈까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영어에 미국식 발음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고 미국식 발음이 있고 또 영국식 발음이 있고 또 호주 발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충 하라는 겁니다. 원래 그 목적을 갖다가 잊지 말라는 거죠. 영어의 원래 목적은 미국 사람들하고 사귀기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충은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크고 그 다음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영어 3대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대충 하라. 영어는 원래 대충 하는 거야. 대충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대충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우지 마라. 외운다는 게 이제 의식적인 학습법이죠. 좀 이따 소개할 그 크라센 박사의 이야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의식적인 공부와 무의식적인 습득. 그래서 외우지 마라. 그 다음에 짧게 하라인데요. 짧게 하라는 것도 뭐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인들은 좀 의아해 하는데 10분씩 3번 하라고 얘기하는데 대충 영어는 10분에 300문장 정도를 낭독을 하거나 쉐도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어 상품은 하루에 6문장 하라 뭐 그런 그 많이 그 들어본 뭐 뇌세김인가 거기서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 6문장으로 평생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씩 3번 하지만 10분에 300문장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뭐 이상현 선생님도 들어오셨지만 이상현 선생님 강사 과정도 다니고 계신데 하고 계신데 지금 300문장 하는데 한 9분 30초, 9분 40초 정도 걸리시죠. 그래서 1단계 자동기억 학습법의 1단계가
1번부터 300번까지 100개씩 나눠서 해서 10분 안에 하는 건데 이미 1단계는 이제 통과하셨기 때문에 자동기억 학습법 2단계를 하라고 오늘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라지만 10분씩 3번 하는 거지만 10분에 300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외우지 않고 짧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법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를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는데 옆에는 또 보면 두뇌 헬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뇌 머리가 지끈지끈으로 하는 뭐 이렇게 아픈 정도는 아니고요. 두뇌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헤드라인에 보면 대충 영어는 하루 30분, 10분씩 3번이죠. 한글 속청을 하는데 한 달 만에 영어 귀가 뚫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과정 1월 31일 날 하는 거 써놨고요. 강사과정은 크게 세 가지 그 타겟인데요. 첫 번째는 학원이나 뭐 과외하시는 그런 강사들, 선생님들, 이제 그런 분들이고, 하나는 내가 학부모인데 배워서 애들을 가르쳐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내가 공부하는데 나는 학습 이론이 대충 영어에서 정말 하는 그 두뇌 개발, 뇌를 개발해서 한다는 그런 집중력 학습법이 궁금하다 해서 하시는 분들.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과정 지금 4기 5기가 31일 날 개강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무의식 학습법 요거 제가 같이 올려놨고요. 우리가 그 영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책입니다. 역시 일본 사람이 빅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소개한 책인데요. 미국 드라마가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가 전체는 12,000단어지만 80%가 350단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저도 이 책 봤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위키피디아 백과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80%가 3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영어 단어 커버리지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100단어가 50%인데요. 이 미드에서는 50%가 50단어, 정확히는 49단어밖에 안 됩니다. 전체는 12,000단어가 좀 넘어요. 근데 50%가 49단어, 그 다음에 80%가 350단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 뭐 100단어씩 외우는 학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단어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350단어만 알아들어도 우리가 미드의 80%를 알아들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어 단어가 500단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1,500단어라고 하는데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00단어가 한 영어의 80%를 차지하고요. 2,000단어가 8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000단어가 93%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500단어만 해도 여기 지금 1,000단어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500단어면 적어도 50%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100단어가 50%를 차지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어도 빅데이터를 찾아봤는데요. 중국어도 100단어가 100자가 42%를 차지합니다. 42%. 그러니까 50%는 조금 못 되지만 영어나 중국어나 한국어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단어만 알아도 대략 40%에서 50%가 커버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 들어서 그렇지 영어 듣는 귀만 뚫리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만 만들게 되면은 최소한 영어의 50%가 들린다. 그리고 들리기 시작해야 이해가 시작된다. 이해가 시작돼야 오늘 하는 주제에서 말하는 컴프레hensible 인풋이 시작되는 겁니다. 컴프레hensible 인풋은 우리가 뭐 그 LC나 뭐 이렇게 reading comprehension 얘기할 때 독해 또는 토익에서 LC listening comprehension 할 때 comprehension의 형용 사용이죠. comprehensible input. 아는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인풋하면 소용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를 듣고 뭘 하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 가지고 연습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드라마 미드 가지고 쉐도잉하는 연습 많이 하죠.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가짜 쉐도잉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를 대본을 보면서 하는 게 가짜 쉐도잉이에요. 영어 학습법에서 쉐도잉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들리는 걸 가지고 따라해야 되는 건데 들리는 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대본을 보고 보면서 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하는 거는 쉐도잉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가 안 들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 속청 하루 10분씩 3번 하면 빠른 사람은 2주, 늦은 사람은 4주 만에 영어 듣기가 귀가 뚫립니다. 한국어 속청으로. 그래서 한국어 속청을 하는 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첫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한국 영어는 외우고 잊어먹는 장기 기억의 영역입니다. 오늘 뭐 뇌과학 신동선 박사님한테 많이 들었는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그 다음에 신동선 대표님이 그 책에서 얘기한 자동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시험 보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걸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언어는 장기 기억으로도 불충분한 거죠. 자동 기억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영어는 시험 보는 영어는 장기 기억이고 대충 영어를 추구하는 거는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을 추구합니다. 음소거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음소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적인 암기를 통한 장기 기억, 이거는 시험 보는 데까지 좋지만 장기 기억으로는 안 된다. 근데 영어 회화를 한다, 영어를 듣는다는 것은 장기 기억의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장기 기억과 자동 기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동선 대표님을 제가 3년 전쯤에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콜라보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동선 대표님을 통해서 뇌과학을 이제 알게 됐죠. 뇌과학.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모든 재능은 뇌신경 연결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신동훈 대표님은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영어 이제 그 연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 30% 정도 들리셨다고 그래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동영상 연설하는 게. 근데 그게 대충 영어로 귀를 뚫으신 뒤로는 90% 이상, 95% 이상 듣게 그런 영어 귀가 바뀌었는데 이제 보시고 이게 뇌과학 훈련법이로구나라고 이제 그 이해가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투자했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틀어놓고 들었대요.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귀를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 학습법이 한글 속청 학습법이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벌써 32차, 33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 장기 기억, 잊어버리는 장기 기억, 시험에만 좋은 장기 기억, 그 다음에 시험으로 안 되는 자동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 기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귀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인풋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그 인풋이 두 가지가 있죠. 듣는 인풋이 있고 말하는 것도 인풋이 되는데 영어는 우리가 이미 말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말하는 것도 인풋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읽는데 보고 읽는 거로는 충분한 인풋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통한 아주 많은 인풋을 해요. 우리가 뭐 보통 말하면 1만 시간의 법칙 또는 3천 시간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로 해가지고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1만 시간이 하루 3시간씩 10년인데 3천 시간으로만 잡아도 3시간씩 3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귀를 뚫어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의 80%가 350단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단어에서 350단어에서 1000단어 사이기 때문에 귀만 뚫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풋이 들어와서 충분한 반복량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신동선 박사님 그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점 피드백 반복이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 반복인데 반복량을 말하는 거로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들을 그 크라센 박사 얘기에서도 말하기 연습이 아무짝에 소용없다. 평생 영어를 가르쳐 봤는데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 결국은 내추럴 어프로치, 컴프레hensive 인풋을 충분히 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기억 학습법 3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한글 속청으로 영어 귀를 뚫고요. 하루 10분씩 한글 속청을 하루 10분씩 3번 해서 30일이면 충분히 뚫립니다. 지금 대충 영어 그 속청 영어 1기 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지금 한번 듣고 계신데
거기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 있어요. 60대 중반이신데 그분도 한글 속청 한 달에 영어가 귀가 뚫렸습니다. 그 팝송도 두 배 이상 잘 들리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신데렐라 영어 동화 그거를 이제 비포에부터 측정을 했는데 한글 속청만 한 달 했는데 한글 속청 능력도 좋아지고 영어 귀도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기, 3기, 4기까지 지금 하고 5기를 이제 모집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글 속청을 영어 귀 뚫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뚫리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쉐도잉, 들으면서 따라하는 쉐도잉을 합니다. 근데 100문장을 잘라서 하는데 100문장 하는데 5분 정도 시작했다가 이제 숙달이 되면은 100문장의 첫 번째 100문장은 한 3, 4분,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두 번째 200번까지가 이제 한 3, 4분, 300번까지가 한 3, 4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문장을 9분 30초 정도의 낭독이나 쉐도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쉐도잉으로 영어 입을 여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동 기억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게 되려면 2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배속 쉐도잉을 왜 하는가 의아해하실 텐데 3배속 이상을 해야 운해가 공명이 되는 3배속 속청을 해야 그 운해가 이제 공명된다고 하는데 영어 어학 교재들은 다 1배속이 굉장히 늦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4배속이 3배속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배속 쉐도잉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왕 속청을 하는 거 운해가 공명되는 운해 학습법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통해서 자동 기억 학습법을 한다. 뭐 제 소개는 뭐 저는 영어를 너무 좋아했었고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동화책, 소설책을 너무 좋아했었고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영어를 외우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외국 친구들을 많이 같이 어울렸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제가 북경하고 홍콩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 많이 만나야 됐기 때문에 제 자체가 영어 듣기에 대해서 말하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있는 그런 그 생활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장안의 화제가 됐던 크라센 박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릿TV라는 그 유튜버가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라센 박사의 이론을 소개를 했어요. 강연 내용을. 오래된 건데요. 소개를 했는데 그릿TV에서 한 게 조회수가 150만이 넘었습니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에는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문법 공부하지 않고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강연을 4분 동안 10분짜리여서 제가 4분으로 요약을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영어를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미국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나라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영어 학습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밥 먹는 거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밥 먹는 방법은 똑같지 않느냐. 영어를 배우는 방법도 똑같다. 유일하게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게 컴프레hensible input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4분짜리 영상인데 몸을 한번 푸시고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anish, it will not help you to speak Spanish out loud in the car as you drive t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The question is this: what was going on during those 5 months? She was. 네, 여기서 두 번째 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화의 포인트는 talking is not practicing. 운전하면서 연습하고 사회에서 연습하고 이런 말하기가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적인 학습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인풋을 해야 되는데 1만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만 시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의 사람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99%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서울대 학생의 50%가 영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토플 성적이 영어 말하기가 132등이다. 서울대생들 관련해서 제가 뭐 저야 알죠. 서울대 제가 중문과 다녔으니까 20명인데 영어 하는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20명 중에. 그럼 뭐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뭐 90년대 초반에 서울대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서울대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영어 인터뷰가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47%예요. 근데 뭐 그것도 좋게 이야기해서 47%입니다. 제가 볼 때는 80%가 80%가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생도 안 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기 연습은 소용이 없다. 서울대 학생들이 외우고 시험 보는 건 잘하지만 영어는 그거로는 부족하다.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국에 와서 일본 가족인데 그 가족의 일본 4살짜리, 5살짜리가 어떻게 말을 5개월 만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가르쳐봐도 말 걸어보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안 되는데 5개월째가 됐을 때 말이 갑자기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되기 시작하고 1년이 되니까 말을 아주 잘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말하기 연습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Listening. She was picking out comprehensible input. When she started to speak, it was not the beginning of her language acquisition. Let me repeat that. When she started to speak, it was not the beginning of her language acquisition. It was the result of all the comprehensible input she had gotten over those 5 months. Now, a silent period for a child in a situation like this is not pathological. It's normal. It's what you expect. You'd like to have a silent period, wouldn't you? How do we acquire language? And I'd like to begin this discussion, this presentation, with an outrageous statement. In my opinion,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way. And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most important thing I have learned about language. Probably the best kept secret in the profession.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Only one way. When we 유일한 방법.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We acquire language when we understand what people tell us, not how they say it, but what they say, or when we understand what we read. Comprehensible input, in my opinion, has been the last resort of the language teaching profession. We've tried everything else. We've tried grammar teaching, drills and exercises, computers, etc. But the only thing that seems to count is getting messages you understand, comprehensible input. And this may come as a bit of a surprise to some of you. Certainly came as a surprise to me. Our research in language acquisition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relate to success. 예.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자기도 그게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과격한 발표를 하겠다. 나도 놀랬다. 아무리 말하는 연습하고 컴퓨터 연습하고 다 소용없더라. 말하기 연습하는 게 소용이 없더라.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동 기억으로 갈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센세이션 했죠. 놀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왜? 다른 미국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민국가에서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하니까 공감을 한 거야. 아, 안 되는 거로구나. 말하기 연습으로는 안 되는구나.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를 배우고 싶겠어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계에서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많이 알려지고 억셉티드 된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파고다, 영어로 유명한 파고다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10몇 년, 20년, 83년에 발표한 이론인데 뭐 93년, 03년, 30년이 지금 다 됐는데 28년이 되는데도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10명 정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그리티브 있게 조회수가 150만이 나온 거예요. 네. 30년이 다 된 이론인데 아직도 우리는 외우는 게 하는 방법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뒤에 거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In language acquisition, one factor is motivation.
Students who are more motivated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Second, self-esteem. Students with more self-esteem, more self-confidence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Third, anxiety. The lower the anxiety, the better the language acquisition. In fact, my hypothesis is for language acquisition to really succeed, anxiety should be zero. Frank Smith puts it this way: for the child to develop literacy, the child has to assume that she's going to be successful. The way we integrate this into the theory is like this. If the student isn't motivated, if self-esteem is low, if anxiety is high, if the student is on the defensive, if the student thinks the language class is a place where his weaknesses will be revealed, he may understand the input, but it won't penetrate. It won't reach those parts of the brain that do language acquisition. A block keeps it out. Here's how it works. Somewhere in the brain, Chomsky tells us, is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Our job is to get input into the device. 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촘스키, 언어학자로 유명하죠. 머릿속 어딘가에는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가 있다. 언어를 습득하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하는 디바이스가 있다. 어딘가에. 애퀴지션이 포인트죠. 습득하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이 습득 장치에 인풋을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있죠. Somewhere in the brain, 촘스키 tells us.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가 있다. 이 디바이스에 랭귀지를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에 우리가 인풋을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Our job is to get input. 여기죠. Our job. 우리가 할 일은 get input. 인풋을 넣는 것이다. into the device. 언어 습득 장치에. 네. 이게 영어 귀를 뚫어주는 겁니다. 귀를 뚫어줘서 놀랍게도 영어의 미국 드라마의 80%가 350단어, 50%가 50단어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단어가 50단어가 넘습니다. 그 50단어만 돼도 50%가 들리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풋이, 컴프레hensible 인풋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땡큐, 굿모닝, 헬로, 하와이 이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50%가 50단어인데, 리드에. 미국 드라마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get input into the device인데 안 들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름이 됐다 뭐가 됐다 영어가 안 들리니까 I love you 이런 건 들리지만 다른 말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들리는 귀로 만들어야 인풋이 어마어마한 컴프레hensible 인풋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로 한다? 한국어 속청이 귀를 청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만든다. 모르는 영어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컴프레hensible 인풋. 이해하는 인풋을 하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어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어를 들으면 될 줄 알고 미국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는 미국 드라마 해가지고 쉐도잉 연습을 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마저 듣겠습니다. To the device. Low motivation, low self-esteem, high anxiety, the block goes up and the input cannot get in. Let me now try to summarize everything I've said in the last 10, 15 minutes or so, and I'll summarize it in one sentenc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유일한 방법. and only one way. 용류의 의무에. When we get comprehensible input in a low anxiety environment. 네. 여기 이제 뒤에 했던 게 환경을 좀 굳이 집어넣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죠.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다 하죠. 근데 영어가 안 돼서 뭐 포기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0대 중반도 10분씩 3번에서 5번 연습을 해, 한국어 속청을 들어가지고 듣는 영어로 듣는 귀로 바꿔준다는 동기부여를 드립니다. 그리고 셀프 이스팀, 자존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앵자이어티를 얘기하죠. 우려, 걱정.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 앵자이어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수업 시간에 말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관련 영상을 미국에서 나온 영상을 다 뒤져봤습니다. 10개 이상을. 이 사람이 하는 그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말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너 이거 말해봐. 영어로 말해봐. 라고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못하면. 누구나 영어를 하고 싶다.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철만은 달리고 싶다 뭐 이거 있잖아요.
2나 영어 하고 싶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영어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와 읽기를 하지 말을 시키지 마라. 말하는 연습 하지 마라. 말 누구나 다 하고 싶다.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시켜가지고 성인들도 뭐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애들한테는 더더욱이 그렇다. 그래서 동기부여, 자존감, 앵자이어티, 걱정, 우려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학습법과 너무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조회수가 150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뭐 그 강사 과정 그 1강을 했던 뭐 그런 겁니다. 오늘 후기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그 아침 낭독방 대충 영어 아침 낭독방이 있습니다. 단톡방. 거기에다가 후기 써주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자료를 뭐 24시간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강사 과정 자료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글 속청 연습해 볼 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미국 드라마가 350단어로 되어 있고 50%가 50단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확인을 제가 하기 위해서 섹스 앤더 시티 이 미드를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말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is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You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It'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s,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rittatas. Sex is something special that's supposed to happen between two people who love each other. Or 2 people who love sex. Oh my God, you're such a... A what? What am I, Charlotte? When are you gonna learn that you can't just sleep with everything that comes along? Hey, Mrs. Softy, at least I'm getting laid. And you can forget Samba. That girl needs a stick out of her ass and a dick in her coochie pronto. Am I right? Not getting involved. I'm with her. You know what? I don't need this. Maybe you guys should forget Samba too. 네. 제가 이걸 자막 작업을 했어요. 자막을 달아본 겁니다. 진짜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단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오픈해드리면 자료 보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0%가 5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단어밖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기 써주시고 일주일 동안 그 이 접근권 받아가지고 충분히 제가 이메일로 등록을 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자료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에 뭐 강의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크라센 박사의 이론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what's the difference?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생이 또 들어오시나요?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습득이라고 그랬죠. 언어 습득. 이건 습득이고 learning은 배우는 겁니다. learning은 의식적인 학습이고요. acquisition은 무의식적인 습득입니다. 자, language acquisition theory, 언어 습득 이론. 아까 촘스키 이야기했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우리 머릿속 뇌 어느 어딘가에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language acquisition device에 인풋을 주는 것이다. Get input into the device. 5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acquisition learning, 그다음에 monitor, input, natural order, affective filter.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네 번째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첫 번째 13579 홀수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acquisition learning 습득이다 이거고, 세 번째는 input, 아까 comprehensible input, 모르는 인풋은 소용없다. 아는 인풋, comprehensible input. 그 다음에 affective filter, 감정적인 것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존감, 그 다음에 동기부여, 자존감, 그 다음에 우려, 걱정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acquisition과 learning을 비교를 해놓습니다. learning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적인 학습이에요. conscious process. 여기 acquisition 습득이죠. subconscious process. 오늘 그 주제하고 관계가 되죠. 무의식 학습, 잠재의식 학습, subconsciou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문법이 있고 여기 뭐 그런 게 없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문법 없이 배우는 건지 아까 제목을 하필 그렇게 단 거죠. 여기 보면 뭐 there are two independent systems, second language performance, the acquired system and learned system. 여기서 지금 그 의식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다른 자료에는 acquired system, 습득되는 시스템과 learned system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conscious와 subconscious를 이렇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학습은 learned system이라고 했고요. 습득, acquisition 그거는 subconscious라고 했는데 여기는 acquired system, 습득되는. 네. 그러니까 뭐 acquisition을 acquired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 acquisition은 acquired system or acquisition, 습득되는 시스템 또는 acquisition은 product of subconscious process, 잠재의식 진행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이게? 뭐 전체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 이론이 내추럴 어프로치입니다. 자연스러운 접근, 자연스러운 방법. 귀가 뚫리면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더 내추럴 어프로치.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크라센 박사가 서던 캘리포니아의 그 교수였는데 전문가였는데 in the field of linguistics, specializing in theorie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언어 습득 이론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Cressen's widely known and well-accepted theor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as a large impact in all areas of second language research and technique since the 1980s. 크라센의 그 언어 습득 이론이 widely known, 많이 알려졌고 넓게 알려졌고 well-accepted,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어디에서? 외국어를 가리키는 기관에서. 그래서 그 외국어 연구소나 가리키는 이런 데서 라지 임팩트,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외우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이론 쭉 나왔고 좀 전에 봤던 것들이고요. 중요한 걸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네, 아까 여기 인풋 히퍼에서 컴프레hensible 인풋 얘기했죠. 쓰여있던 구두로 했던. 이거 스포크는 이제 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글로 된 것도 못 알아듣는 거 잊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I 플러스 1을 얘기합니다. I는 배우는 사람 그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실력보다 1 위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겨우 1, 하나 더 위에 있는 거를 인풋 시켜야 된다. 아는 걸 인풋 시켜야 된다. 모르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제가 대충 영어 얘기할 때 한 번 딱 들었을 때 60%, 70% 이상 아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테드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60%, 70%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더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90% 정도 되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거의 다 아는 거.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거, 1 높은 거 가지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셀프 이스팀, anxiety, motivation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고요. 많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여기 또 유명하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listening and reading이 나옵니다. 듣기와 reading. 아까 listening은 그 일본 여자의 5살짜리가 듣고 있었다 5개월 동안 그 얘기를 합니다. 5개월 동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밥을 질 때 우리가 뜸 들이는 게 필요하듯이 듣는 게 5개월 돼야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고 들어야지 안 들리는 걸 들어봐야 맞짱 도루묵이다. 안 들리는 거는 comprehensible input이 아니에요. incomprehensible inpu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과 리딩을 한다. 근데 뭐 모르는 것도 읽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리스닝이 먼저고 리스닝은 엄청나게 많은 인풋을 1만 시간의 인풋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기는 없어요. 우리 말하기 연습하잖아요. 말하기 연습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기와 읽기에 집중하라. 말하기는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 시간을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말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싶다. 안 돼서 그렇지. 말 시키지 않는 학원.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자료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는 소용이 없다. 유일한 방법, 그 방법으로 습득한다. 촘스키가 말한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에다가 인풋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귀를 뚫어주면 해결이 된다. 귀를 뚫어주면 제가 빅데이터에서 보여드렸듯이 영어의 80%가, 미드의 80%가 350단어, 놀랍게 초등학교 영어 단어도 못 미친다. 그래서 컴프레hen시블 인풋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의식, 무의식 학습법. 그래서 이 미국의 30년이 다 된 이 전문가도 그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에 유튜브에도 올라와서 150만 명 이상이 봤는데, 핵심은 무의식 학습법입니다. 무의식을 하려면 귀를 뚫어서 인풋이 들어와야 된다. 아웃풋, 말하는 연습으로는 반복량을 채우는 게 상위 1%, 인간 승리들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재미와 의미를 얘기하는데 동화책과 소설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된 겁니다. 물론 뭐 영어 좋아해서 좀 하긴 했겠지만 열심히 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무너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외우는 방법으로 안 되는 거에 극단적인 예가 500문장을 3개월 동안 외우게 시키는 학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학원비가. 그 강남에 있는데. 그 학원은 매일 2인 1조로 짜가지고 외워야 돼요. 외워서 제출을 해요. 2명이 제출합니다. 1명이 제출 안 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30만 원을 못 받을까봐, 그리고 또 나도 영어를 하려고 결심을 했고 15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3개월 후에 영어를 500문장을 외워서 네이티브하고 막 뭐 그 원장하고 말하는 연습도 하고 네이티브하고 말하는 것도 해가지고 3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한 3, 4개월이 더 지났나 봐요. 어떤 그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충 영어는 뭐냐 도대체.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은 뭐냐.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학원에서 3개월 동안 500문장을 하루에 2~3시간씩 바빠 죽겠는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고 상금도 받았는데 다시 3, 4개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하루에 2~3시간씩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했던 거를 다시 리바이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로 안 된다는 거를 그 자체도 잊어버린 거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뇌과학을 하는 이유가 뇌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유명하잖아요. 그냥 보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국어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서는 모국어도 자주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맨날 한국 사람들만 만나니까 영어 실력이 준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하고 수준 낮은 대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한국에 10년, 20년 있으면은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모국어도 그렇게 없어지는데, 수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반복량을 채우겠어요. 그래서 듣는 거로 반복량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듣기와 읽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읽기로 반복량을 채웠습니다. 소설책, 뭐 자습 시간, 뭐에 맨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영어 소설책만 본 거예요. 영어 회장독 하니까 남들은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만 저는 영어에 미친놈이라고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유명했기 때문에 소설책을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읽기로 그 반복량을 채웠고 대학교 가니까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드를 반복량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왜? 미국 드라마 재밌으니까. 근데 안 들려. 그래서 영어 속청을 만나서 귀를 뚫은 겁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듣기 공부했던 거하고 한 달 동안 영어 속청했던 거하고 결과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 조카들을 통해서 3학년, 4학년 영어를 못하던 3학년 조카에도 불과 4배속 쉐도잉 연습을 했더니 2배속, 3배속, 4배속이 됐죠. 4달 된지 5달 된지 했는데 4배속 쉐도잉을 하니까
영어를 지질이 못하던 초등학교 3학년도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가 들린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대충 영어를 하면서 그런 걸 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배속 쉐도잉을 하면 그냥 해결이 된다. 영어 귀도 뚫리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동기억 학습법.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인데 4배속 쉐도잉까지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처음에 어려운 것 같은데 훈련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또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동기억 학습법 3단계. 속청, 쉐도잉, 자동기억. 자동기억 2, 3, 4배속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조카들한테 2011년도입니다. 벌써 뭐 오래됐죠. 4배속 쉐도잉을 시켰더니 2, 3, 4 순차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영어 귀가 뚫려버리더라. 그래서 지금은 더 쉽게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11시 뭐 거의 1시간을 얘기했네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또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 요거 보시면서 여기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궁금한 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 56분인데요. 4분 동안 쉬었다가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식학습법, 크라센 이런 것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후기 우리 단톡방에 남기면은 일주일 동안 이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메일로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노션으로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노션의 그 권한을 드려야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거니까 11시부터 그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남고요. 남은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냥 후기 남겨줘도 되고 질의응답을 더 하실 분들만 남아서 여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에 다시 보겠습니다. 3분 후에. 기저귀 좀 피시고요. 물 한잔 하시고 그러세요.